이게 영역을 배울 건데 그 영역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니까 뭐야?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부등식으로 표현된 어떠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당연히 부등식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풀 줄 알아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등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얘를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하면 좌표평면 쫙 y축 있고 쫙 x축 있고 그래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이니까 쫙 이렇게 그리겠지? 인정? 네.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봐. 그러면 y가 2x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위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말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y절편 한번 볼게. 얘가 0,1이잖아. x에 0 넣으면 y값이 1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얘기하는 거야. 자 x에다 0 한번 넣어봐. 몇이야? 1. 1이죠. 그럼 y는 1보다 어떤 애? 큰 애를 다 말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은 어떤 애? 1보다 큰 애들을 말해달라고. 그러면 0,2, 0,3, 0,4 이런 애들을 다 찍어달라는 거지. 됐나요? 이번엔 레이저 포인터죠. 네. 아 손가락이 좀 지겨워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네들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점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y는 2x 플러스 1보다 어느 쪽? 위쪽에 있는 모든 면을 다 칠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딥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물어보면 y는 2x 플러스 1을 그은 다음에 얘보다 위쪽을 말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부등식에 의해 생긴 영역, 부등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두 번째, y가 2x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어디를 얘기하면 되는 걸까? 밑에를 얘기하면 되겠죠. 밑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y가 더 크면 위쪽, y가 더 작으면 아래쪽을 말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다시 y는 x제곱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 꼭지점이 0,0인 이참수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y가 x제곱보다 클 때는 언제일까? 안에. 이 직선의 어느 쪽? 직선의 이 곡선의 어느 쪽? 위쪽. 됐어? 위쪽. 그럼 어디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안쪽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위쪽이라고 읽으세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x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이야. 이거보다 어느 쪽? 위쪽을 칠하는 거라고. 됐어? 위쪽이라고 읽으세요. 위쪽. 그러면 y가 x제곱보다 작은 영역은 어딜까? 아래쪽. 여기를 다 말하는 거겠죠. 요 부분. 됐니? 끝. 이게 부등식의 영역의 기본적인 표현,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때 문제 푸는 방법. 등호가 있으면 경계선을 포함하고 없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등식 영역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자, do you have any question? Go next. Here we go. 자,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부등식 영역을 주어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세요. 자, y가 2x 빼기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를 보라고 했지. y가 어떨 때요? 작을 때. 그럼 첫 번째 순서는 뭐부터 하냐? y는 2x 빼기 1을 먼저 그려. 그 다음 y가 어떻다고? 작다고. 그럼 위쪽 아래쪽? 아래쪽을 칠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칠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나타내라고 했는데 칠하면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점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칠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x는요? 아우 허리 아파. 어떤 거요? 마이너스 2x일 때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일 때요. 아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일 때.
이거일 때요. 그럼 일단 직선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y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겠어? 직선 위쪽.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 y 값을 그 나오는 값을 그냥 찍어 놓은 거야. 근데 얘는 뭐야? 그 값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직선의 어느 쪽? 위쪽.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아래쪽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냥 위쪽, y가 크면 위쪽, y가 작으면 아래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y가 2의 x제곱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네. 그럼 일단 x제곱 빼기 1을 먼저 그려. 그 다음 y가 더 크지? 어느 쪽? 위쪽. 여기를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등호가 있으면 경계선 포함하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 경계선은 제외하는 거고요. 같을 때 제외하고 포함하고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정은 씨 분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등호가 있으면 이 선을 포함하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 포함하지 않는 거고. 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기본적인 1차와 2차에서의 부등식 영역 표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원에 대한 표현으로 넘어가서 자, 앞에 좀 볼게요. 우리 원 까먹었을까봐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원이란? 원이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여기서 그 한 점이 뭐죠? 진짜 원의 중심. 원의 중심. 같은 거리가 뭐죠? 맞아요. 반지름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원을 내가 한번 딱 그려볼 거야. 그걸로 왜 안 해요? 그려볼까요? 또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완벽한. 네. 있어요. 저쪽에 완전 휴지는 없어요. 뭐하세요? 갖고 와. 네. 네. 아, 휴지 저기 있어요. 자, 원이 있으면 관심? 관심?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할게요. 자,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뭐하게 타워 같은 아래로. 아니, 원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한 원인데 왜 그럴까? 약간 옆으로 짜부러져. 자,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왜 또 그 자리로 갔어? 여기 혼자 있어서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지 좀.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문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쪽에 안에 원 안에 원. 원 안쪽? 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확실해요? 네. 어떻게 알아? 저 안쪽 값 하나 하면 촉 1보다 작잖아요. 촉이죠. 근데 촉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 있는 한 점을 P라는 점으로 잡고 x, y라고 딱 설정을 할 거야. 그리고 원의 원점 0,0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애들을 한번 구해줘 라고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1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만약에 원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 원 안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 그 얘기는 0,0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1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썼는데 얘가 1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해? 원 외부에 있다. 얘는 뭐겠어? 거꾸로 원 내부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반지름의 제곱값이잖아. 그지? 오른쪽에 있는 게 반지름의 제곱값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반지름이라고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반지름보다 더 작으면 안쪽, 반지름보다 더 크면 바깥쪽. 이렇게 읽을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 이게 반지름보다 크니 작니, 이거에 대한 표현으로 나온 건데, 이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촉으로 알더라고. 이거는 원을 잘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정?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체크 문제로 가볼게요. 밑에 있는 체크 문제입니다. 개념 체크. 자, 다음 부등식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네가 와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언제 안 좋죠? 막판 30분.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아,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요. 너요? 좀 좋아라.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원이는 항상. 정원아, 내 맘 알지? 네. 됐어, 모르네. 자, 그냥 그래도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네요. 짠짠짠. 짠짠짠. 자, 반지름보다 어때요? 크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바깥에 바깥쪽을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 하나 더, 등호가 있으니까 경계선은 포함하겠죠. 해서 경계선 포함. 써야 돼요. 뭐 써주시고요. 뭐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 동생.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처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포함 안 하는 거고. 괜히 했네.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우개 이렇게 지우는 거. 네, 이렇게 경계선 포함. 자, 2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죠. 어딜까요? 안쪽이네요. 그럼 여기 안쪽을 쫙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등호가 없지? 그래서 나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경계선 제외. 아씨. 이렇게 점선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경계선. 제외. 끝!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 2, 3, 4 4개. 여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등식 영역 내용을 나랑 한 10분 정도 이제 같이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돼. 일단 등호로 바꿔놓고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y가 크면 위쪽, y가 작으면 아래쪽, 반지름보다 크면 바깥쪽, 반지름보다 작으면 안쪽.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을 못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나한테 물어본 친구들이 꽤 있어. 선생님, 이거 뭐 굳이 그래프 그려야 됩니까? 기본이에요. 그래프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1차, 2차, 원. 기본입니다. 선생님, 근데 눈 그렇게 뜨니까 정말 이모킹 같아. 좋은 뜻이죠? 킹 왕이라는 뜻이죠? 이모킹 옆으로 누워서 딱 되는 거. 성자가 따로 있어. 옆으로.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부등식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라. 그럼 좌표평면에다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뭐로 바꿔서? 는 등호로 바꿔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요. y, 일단 부등호 그대로 살려놓고 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걸 나타내라는 거지. y가 어떨 때? 작을 때. 그럼 얘를 등호로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먼저 그려보자. 등호로 바꾸는 이유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식이니까 그리기 편하잖아. 짜자잔. 됐죠? 위쪽 아래쪽? 여기를 칠하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용태 괜찮니?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y가 x제곱 마이너스 2x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먼저 그려볼게. 자, 윗볼록 아랫볼록? 누구 능명 나와요? 1. 됐죠? 인수분해 되잖아. 자, 어디에요? 위쪽 아래쪽? 위쪽. 위쪽. 여기를 칠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y가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점점점. 받아들일 수 있나요? 괜찮나요? 뭐야? 쌤 근데 왜 지금 점점점 안 해요? 아, 해야죠 이제. 안 지워지네? 왜 점점 주네요? 경계선 미포함이죠. 지워지는. 점선입니다. 됐죠? 등호가 없으니까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부등식 영역을 좌표 표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중심이 누구? 1,0. 반지름은? 1. 그럼 중심이 1,0,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얘가 1,0, 반지름이 1, y축이랑 접하는 원이겠습니다. 됐죠?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반지름보다 어때요? 커요. 크네? 그럼 어디야? 네. 왜 바깥쪽, 외부. 여기를 칠하자. 두 번째 2번 별표.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시험 때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모의고사에서는 활용도가 좀 많습니다.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혹은 3학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격자점을 찾는 문제들, 아주 내가 싫어하는 유형인데 그런 것들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해요. 자,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자, 결론은 뭐냐면 다이아몬드. 절대값이 있는 식을 그릴 때, 절대값이 있는 식을 해석할 때 내가 강조했던 표현이 있어. 블라이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바뀌어요. 어머, 뭘 바뀌어? 제곱? 기준 잡고.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해라? 구간 나눠. 구간 나눠라. 맞아? 절대값 쓰면 뭐해? 구간 나눠. 그래서 보는 거야. 절대값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보세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눌 수 있어. 맞아? y가 0보다 클 때 하고 y가 0보다 작을 때 나눌 수 있어. 맞니? 그럼 봐봐. 얘네를 조합해서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까? 4가지가 나온다고. 왜?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2가지. 마찬가지지. 됐어? 전체 몇 가지? 4가지가 나와. 근데 이 4가지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좌표 평면상에 자, 여기 몇 사분면? 일순. x가 양수, y도 양수. 맞아?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2사분면 x 음수, y 양수. 3사분면 x도 음수, y도 음수. 4사분면 x는 양수, y는 음수. 해서 4가지의 경우를 얘네들이 전부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4분면마다 각각 그림을 그려주면 돼. 첫 번째,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둘 다 양수라면 절대값 그냥 벗기면 되죠. 결론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y가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얘를 빨리 보려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넘긴 다음 일단 등호로 그림을 그리지. 인정? 인정? 1차 직선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y좌편 플러스 1이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어디만 그리기로 했어? 1사분면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요거만 그린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봐야 되겠지. 이번엔 x가 음수고 y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럼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1보다 작다. 역시 마찬가지. y가 x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럼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y가 작으니까 어느 부분? 아랫부분. 얘도 마찬가지. 아랫부분이었지. 맞아? 이런 식으로 3, 4분면을 다 그리면 요런 모양이 돼요. 결론, 이거의 어느 부분? 안쪽 부분을 말하는 거야. 끝. 자, 3번 문제 보시면
부등식 영역에 속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는 건데 보시면 자 보세요. a, 6이 이 포물선의 어느 부분? 윗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 주의하세요. 윗부분이라는 말이랑 위의 점이라는 말이랑은 다른 뜻입니다. 위점 뭐예요? 위의 점은 이거야. 클 때. 그려놨어. 이 그래프 위의 점 하면 위에 있는 요 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종이를 밑에다 깔고서 위에다 쓰잖아. 위에 있는 점은 요거야. 이게 위의 점이고 윗 부분은 요 윗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뜻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정원아. 집중해. 다시 한번 내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주세요. 집중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 윗 부분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다는 얘기지. 누가 더 크다? y가 더 크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점 a, 6은 어디에 속해 있다?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보다 어느 쪽? 클 때. 요때 속해 있는 점이야. 그럼 x 자리에다 a를 딱 넣고 y 자리에다 6을 딱 넣으면 부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6 a는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이 0보다 작겠죠?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0보다 작겠지? 자 이제 2차 부등식 해석이네요. 아래로 블록인데 4하고 마이너스 2니까 쫑쫑쫑쫑쫑쫑쫑쫑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찾아내는데 위에 있는 점과 윗부분에 있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해서 자 이렇게 좀 옆에다 치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바로 볼게요. 1,b가 원의 어디에 있대? 내부에 있대. 그럼 내부에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요거죠? 누가? 1,b가. 그럼 x에다 1을 넣고 y에다 b 대입하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이 5. 자 전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b 플러스 3의 제곱이 4. 이렇게 갑시다. 넘어가면 4잖아. 그럼 b 플러스 3을 제곱하면 4보다 작대. 그 얘기는 b 플러스 3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죠? 고로 b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사이 값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 자 됐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4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직선이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요게 문제예요. 직선이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자 어떤 직선인지 한번 싹 보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용타가 기울기 몇이냐? 3분의 2. 아니요 직선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N이구나. y좌표 몇이니? 1. 됐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냐면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두 점 여기 있는 점 5,3이라는 애랑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인정?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인 거야. 선생님 이거 점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 그냥 그려놓은 거야. 선생님 뭐 얘가 더 왼쪽에 있고 얘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그려놓은 거야. 왜 이렇게 따져? 그냥 그린 거야.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는 게 식을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 넘어가서 자 y가
m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직선의 위쪽에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y가 mx 마이너스 1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건 직선의 아래쪽에 있다는 표현인 거야. 맞아? 그럼 다시 y를 넘기면 mx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직선의 어느 쪽? 위쪽에 있다는 표현인 거고, y를 넘겨서 mx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다는 건 직선의 아래쪽에 있다는 표현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결론. 점이 두 개가 있어. 자, 식은 똑같지? 식이 똑같죠? 하나는 0보다 작다, 하나는 0보다 크다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한 점을 넣어. 한 점을 넣어. 나온 결과 둘의 부호는 서로 어떻다? 반대다. 다시 5,3을 하나의 식에 넣을게. 그때 나오는 값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때 나오는 값의 부호는 서로 어떻다? 반대다. 다르다. 됐나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해서 나온 식은 결과적으로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이해돼요? 됐어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놈을 위에다 넣으면 한 놈은 밑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결과는 대입하는 식은 똑같지만 그 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그래서 5하고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5m 플러스 1 마이너스 3 얘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1 얘랑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다.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곱하면 0보다 어떻다? 작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정리할게요. 5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자, 윗볼록일까요? 아랫볼록일까요? 윗볼록이죠. 음수니까요. 누구 넣으면 0 나오죠? 5분의 2랑 1. 5분의 2가 더 작지? 0보다 어느 부분? 작은 부분. 그럼 누구? 여기네요. 됐어? 그래서 어떤 애들 넣으면 돼? 5분의 2보다 작은 애 또는 1보다 큰 애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는 거야. 안쪽은 아니네. 0보다 작은 애니까 얘 밑에 있는 애들을 말해주는 거지. 요거는 0보다 클 때 범위고요.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거. 이제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볼 건데 뭐 하냐면은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체를 우리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연립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말해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말해줘. 연립부등식. 그럼 당연히 식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 나오면 그 두 개 이상 식을 각각 만족하는 애들의 공통된 부분,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교집합. 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끝입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5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등호로 바꿔놓고 좌표 평면에 그림을 좀 먼저 그려놓게. 자, 첫 번째에 있는 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이렇게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일단 그려놓고, 자, 두 번째 있는 식은 넘겨서 이렇게 볼게요. y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등호로 바꿔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죠.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첫 번째 원의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그러면 원의 안쪽을 칠하시면 되겠구나. 조금 흐리게. 그거 없어요? 한 번에 다 치는 네. 없어요? 네. 이건 뭐 그림판이 아니라서요. 지금 뭐 칠한 거예요? 원의 내부요. 저렇게 다 첫 번째 거만 칠한 거야. 자, 두 번째 거는 어디 칠하면 되죠? 위에. 직선의 위쪽. 됐죠?
그럼 동시에 칠해진 부분은 어디? 거기. 고기. 해서 답은 거기가 되겠습니다. 끝. 경계는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 근데 그러면 네.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어. 그럼 등호가 있는 부분은 실선, 없는 데는 점선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등호가 있는 도형은 점선, 실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다. 그럼 어디를? 여기는 포함인 거야. 여기는 포함인 거야. 근데 등호가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줄 겁니다. 그 이유는 둘이 만나는 교점에서의 해석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매한 표현은 아예 안 한다는 거. 수학은 이런 친구입니다. 애매하면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할 때만 딱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뭐야 5번 왜 또 있어? 6번입니다. 5번 했지? 자 6번 보시면 부등식의 영역이 다음 부등식 영역에 포함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자, 이 친구의 영역이 한번 그려볼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원의 내부예요? 외부예요? 네, 내부네요. 반지름이 2인 짠짠짠 짠짠짠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 영역이 다음 부등식 영역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얘 볼게. 기울기 몇이에요? 1. y절편은 인 직선이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 왜 이래? 왜? 모양 이상해. 무서워. 자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봐봐. 만약에 직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야? y가 크니까 위쪽이지. 그럼 이 모든 원에 있는 영역이 이 직선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니? 아니지. 요 밑에 빠진 애들 있잖아. 그럼 이 직선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내려야 되겠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 되잖아. 와우! 됐어? 직선 위에 다 포함된 거 맞잖아. 그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접하게. 접할 때까지는 올려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접하게 됐을 때 그때 K 값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원과 접선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둘이 접한데 우린 뭘 보면 될까?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면 되겠죠? 원의 중심이 0,0이야. 자, 직선 넘겨서 y 등으로 바꿔 쓸게요. x-y 플러스 k는 0. 둘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되면 반지름 2가 되면 접하는 거지. 그때 K값 구할 수 있겠지? 용택이 맞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까먹었을 거야. 루트 제곱 더한 값 대입해서 절대값. 얘가 2라는 거죠. 절대값 K가 몇이다? 2루트 2다. 그럼 K는 뭐다? 풀마 2루트 2다. 어머, 왜 K값이 두 개나 나왔을까? 위아래. 네, 위아래죠. 여기서 말하는 K가 누구냐면 Y절편이잖아. Y절편이 몇 개 있냐면 자, 요렇게 접할 수도 있고 요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린 누구 보는 거야? 요 밑에 있는 애를 보는 거지. 마이너스 2루트 2. K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어떤 애가 오면?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포함되는 거지. Y절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 되겠다 라고 말하시면 칭찬해.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내 기억으로도 작년에 여기까지만 시험을 낸 학교들이 있었어요. 고부로 표현된 거를 내지 않고 그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방학하기 전까지 진도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안 낸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자, 뒤로 가시면 이제는 곱으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 보세요. 어떠한 두 수를 곱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두 수를 곱했는데 0보다 작아.
그건 뭘 의미하는 거지?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른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지. 그럼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클 수 있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A가 0보다 크면 B는 0보다 작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론,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를 모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도 참이 되는 거고 답인 거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도 답인 거야. 맞아? 마찬가지로 두 수를 곱했는데 0보다 크게 나왔어. 이 얘기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B도 0보다 크다는 거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B도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것도 답이고 두 번째 것도 답인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세 번째, A와 B와 C를 곱했는데, 세 개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셋 중에 하나가 다르다. 셋 중에 하나의 부호가 다르다. 셋 다 무수다. 혹은 셋 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는 말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첫 번째, A가 양수야, B도 양수야, C는 음수야. 이런 경우겠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큰 거야. 세 번째,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거만 있냐? 아니지. 네 번째, 셋 다 음수인 경우도 있죠. 여기서 문제, 선생님 하나만 양수인 경우는요, 음수 곱한 다음에 양수를 또 곱해주면 양수야. 0보다 작은 게 아니라고. 해서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보다 클 때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지. 맞아? 두 개가 음수, 하나 양수, 아니면 모두 양수.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다고. 그럼 그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해당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도 맞고, 이렇게 돼도 맞고, 이렇게 돼도 맞고, 이렇게 돼도 맞으니까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보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로 나타내냐? 곱으로 나타낸 부등식의 영역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문제로 바로 가요. 예제 7번.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개를 곱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뒤에 있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0이 올 수 있으니까요. 등호에서 포함입니다. 두 번째, 앞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뒤에 있는 애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럼 이 두 가지 모두 다 답이라고. 그럼 처음에 나왔던 영역 또 답이고, 두 번째 나온 영역 또 답이라고. 그럼 영역이 몇 개 색칠될까? 두 개. 두 가지 정도 색칠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혹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호로 바꿔서 먼저 좌표평면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X축, Y축. 네, 그런 것들이 디지털이.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자. 얘는, 처음에 있는 얘는 등호로 바꿔서 표현해볼게. 중심이 누구? 0,0. 반지름이 1. 1. 그래서 1. 중심. 제 이상해요. 기분 좋게. 제 이상해. 귀여웠어요? 예. 귀여웠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아름답게 여기서 딱 끝내지. 뭘 또 이렇게 꼬치꼬치 그러냐? 그래. 네. 됐죠?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1이야. 그 다음, 얘 등호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길이가 마이너스 1이고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요겁니다. 됐지? 원하고 직선 두 개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해석을 좀 해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원의 내부, 외부? 내부.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직선의 위쪽, 아래쪽? 위쪽.
그럼 첫 번째에서 나오는 영역은 원의 내부이면서 직선의 위쪽이죠. 어디겠니? 거기. 그래요, 거기요. 여기가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지. 원의 내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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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죠. 직선의 위쪽, 아래쪽. 아래쪽. 그럼 원의 바깥쪽이면서 직선의 아래쪽은 어딜까? 거기가 되겠죠. 거기. 그럼 결론, 파란 것도 답이고 빨간 것도 답이지. 둘 다 답이니까 둘 다 칠한 형태로 답을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됐니? 서술형. 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색칠된 부분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문제. 직선 몇 개 보여요? 두 개 보이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맞죠? 자, 지나는 두 점 보여요?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y절편은요? 2. 그럼 첫 번째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기울기 몇이에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은 1이야. 됐지? 그 다음 얘네들을 딸 쪽으로 넘겨. y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또 넘겨. y 플러스 2분의 1x 빼기 1은 0. 넘겨. 그 다음 뭐 편의상 분수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2를 곱해서 2y 플러스 x 빼기 2는 0. 쓰셔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둘을 곱하자는 거야. y 플러스 2x 빼기 2하고 2y 플러스 x 빼기 2하고 곱하자고. 자, 문제는 경계선 밖에 있는 한 점을 딱 대입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있냐? 0,0 있죠. 0,0은 다음 부등식 영역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지. 그럼 0,0을 넣었을 때는 틀려야 되는 거지. 4. 자, x0, y의 0 넣습니다. 몇이죠? 플러스 4지. 그럼 이 결과는 플러스 4라고 나왔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작게 나.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만 0,0은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야. 여기 칠하지 마. 그럼 어디 칠해? 이웃하는 애 칠해. 칠했어? 그럼 얘 이웃하는 애는 칠하지 마. 그럼 얘 이웃하는 여기는 칠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얘는 거죠. 둘이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면으로 봐요. 그러니까 선으로 봅니다. 선으로. 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면하고 선으로 잘라서 여기 있는 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게 하는 끝이. 아우, 됐죠 뭐.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 영역에서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최대 최소. 이거를 나중에 자연계열 쪽으로 가시는 분들 혹은 사회과학대학으로 진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형대 수학이라고 해서 서형대 수학은 있나요? 서형대 수학. 네. 해서 얘를 좀 배울 건데 이게 나오게 된 원리가 이제 경제학 쪽에서 좀 나온 이야기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어떤 방법, 그때 나오는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제학 배우시는 분들은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였더라? 뭐 비교 우위와 뭐 상대 우위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나는 감자를 캘 때 얼마 걸리고 고구마 캘 때 얼마 걸리는데 쟤는 감자 캘 때 얼마고 고구마 얼마니까 나는 뭐를 캐고서 뭐를 받아야지? 막 이런 거. 뭐 그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가장 편한 예를 보면은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되게 잘하고 프로그램도 되게 잘 만들지만 그 사람이 직접 만들진 않아요. 그 이유는 그거를 다른 사람 시키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인데요. 얘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냥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등식 영역을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 문제에서 준 조건을 우리가 뭐 미지수라든가 혹은 어떠한 변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최대값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립해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렵냐? 그렇진 않은데 계산 과정이 좀 귀찮아요. 귀찮은 계산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해서 결론, 그림 그리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 그렸죠? 눈으로 보러 그림을 그려놓고 좀 보라고. 생각만 하죠. 머릿속으로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려놓고 보세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y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첫 번째, 얘부터 그려볼게요. y는 2x를 그리면 되겠죠? 기울기가 2고 0,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0,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네요. y는 2x, y는 2분의 1x.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 2인 직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생각을 해볼게. y가 더 작으니까 얘는 밑에 부분, y가 더 크니까 얘는 위에 부분. 됐죠? 그 다음 얘는 y가 더 작으니까 얘 밑에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 어디야? 제 삼각형 요거네. 요거 됐죠?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였네. 그럼 이 삼각형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들이 있을 건데, 점들이 있을 건데, 이 점의 좌표 중 더해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경우 혹은 더해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누군지 한번 말해줄래? 라는 게 이 문제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애들만 봐야 되냐면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점, 그 점의 x값과 y값만 보셔야 돼. 그래서 분명히 더한 값이 뭐라고 표현이 될 거라고 걔를 이렇게 놓는 거야. x 플러스 y 한 값을 k라고 놓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니? 기울기 몇이에요? y절편 누구예요? 인직선이지. 그럼 봐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y절편이 k야. 만약에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문제, 이 직선이 파란 색칠된 저 삼각형을 지나니? 아니요. 안 지나지. 그럼 여기 있는 애들 계속 더해봤자 xy 더해봤자 파란 애 있는 애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조금 내려. 이렇게 파란 삼각형 지나요? 지나요. 지나지. 그럼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xy 더한 값, 그걸 우린 k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맞니?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파란 삼각형이랑 이 빨간 직선이 뭐 할 때? 만날 때 그때 k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이 직선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야? y절편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직선을 쭉 연결했는데 k값이 가장 클 때,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y절편이 가장 클 때는 언제야? 요때죠. 요때. 요점 지날 때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요때겠죠. 맞아? 네. 그럼 요점 elf 요점. 자, 다음 점을 지날 때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연립하면 나오겠죠? 몇이에요? 몰라요. 네? 네. 몇이에요? 네. 몇이에요?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나오겠죠? 몇입니까? 1,1이요? 2,1이요? 콤마일이 야, 나 잘못 봤다, 문제.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을 봤다. 어머. 돌릴게요.
짜자잔. 아, 요걸 봤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다시 언제 K 값이 가장 높아요? 요때겠다. 요때일지 모르겠네요. 그럼 둘 다 봐야 되겠네. 왜? 그때잖아. 요때요? 네. 확실해? 네. 확실해? 어떻게 알아? 보면 알죠. 딱 보면 나오죠. 그림이. 아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자, 얘 기울기 몇이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는 어때? 더 올라가 있어야 되지. 됐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언제? 아,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높은 K값. 어떤 점이요? 교점. 교점. 파란색 삼각형이랑 빨간색이랑 교점. 요 점. 2분의 1이랑 요 점.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요 점. 무거워요. 그냥 그 멋있다. 됐죠? 요 점. 요 점. 네. 됐죠? 그 언제 K가 가장 낮아? 쭉 와서 요 점. 요 점. 0,0 그래서 K의 최소값 몇이야? 0. 그럼 최대값은? 2, 3. 이 점의 좌표 뭐 해야 되겠죠? 둘이 연립해야 되겠지? 이 점의 좌표 뭐예요? 2,1이네요. 됐어? 해서 2,1을 지날 때 그때 K 값이 가장 크겠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3, 최소값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와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까? 라는 거죠. 그 문제 그려! 첫 번째 거 그려! 첫 번째 거 그립니다. 2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기울기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 몇이에요? 2. 그럼 1인가요? 어리 아파. 2인가? 이 몇이지? 이 몇 넣어야 돼? 4인가요? 4? 이렇게 요거. 자, y가 더 크니까 위쪽이죠. 그 다음 요거 봅니다. 넘겨. y 상상상 x 플러스 2. 기울기 1이고 y좌편이 2인 직선. 요거 있죠? 샹샹샹샹샹. 얘죠? 자, y가 더 작으니까 직선의 아래쪽. 됐죠? 한 요쪽 되겠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넘겨. y 마이너스 2x 플러스 8. y좌편 8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x고요. 허리 아파. 그 다음 이거 너무 작게 그렸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지? 샹샹샹샹샹샹샹 이렇게 되겠죠? 잘안 지나. 지나야 되는데. 오, 됐죠? y가 더 작으니까 밑에 부분. 그럼 결론은 어디예요? 요거구나.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됐지?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구나. 그리고 나서 문제도 물어봤어. 다음 영역을 만족하는 x, y 중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최소를 구하세요. 그럼 분명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하면 뭐라고 나올 거야? 이거 뭐지? 원. 중심이 누구? 0,0. 반지름이 K. 루트 K. 루트 k인 1이죠. 오. 그러면 연두색. 연두색. 남자는 파란색이죠. 핑크죠. 남자는 빨간 남자는 핑크. 자, 중심이 0,1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색칠된 부분이랑은 상관이 없지. 맞아? 짠짠짠짠짠짠짠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접하면 그때 K가 최소값. 계속 지나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맞나요? 좀 크게 해야 될것 같은데. 손 떨려. 자, 요게 최대값? 그거. 요게 최대값? 네. 됐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그림을 막 그린 거니까 요 점을 지날 때가 최대인지 요 점을 지났을 때가 최대인지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둘 다 넣어서 찾아봐야 돼. 물론 그림을 잘 그리셨으면, 컴퓨터처럼 그리셨으면, 지금 나처럼 이렇게 그렸으면 물론 위에 있는 거 딱 지날 때가 최대네 라는 걸 알겠죠. 잘 그리니까요. 누가요? 내가요. 자, 그럼 다시. 아이고, 야, 이 같이 오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뭐 할 때야? 원이랑 요 직선이랑 서로 뭐 할 때? 접할 때. 그때 K 값을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지? 자, 그럼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일 때네요. 네. 직선이 누구였냐면 얘죠? 처음 그렸던 직선이죠? 네. 그럼 x 플러스 2y 빼기 4는 0하고 0,0하고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그게 반지름의 길이니까. 자, 루트 제곱 더하면 5분의 마이너스 4 절대값 씌우면 4죠? 됐지? 요게 바로 뭐야? 반지름의 길이지? 그럼 이게 K예요? 루트 K. 루트 K죠. 얘를 뭐하면? 제곱해야 K인 거지? 그래서 K가 몇이에요? 5분의 16입니다. 이게 최소값. 됐지? 최대값은 자 얘를 지날 때 몇인 거야? 얘 지날 때는 4일 거고 얘 지날 때는 몇인지도 찾아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 얘 누구예요?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 누굽니까? 저 두 개가 뭐예요? 연립해야 되죠. x 빼기 y는 마이너스 2하고 2x 플러스 y는 8하고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교점이 되겠지? 2,4. 2,4. 네, 2,4네요. 2,4. 그럼 문제. 0,0에서 2,4까지의 거리가 더 길까? 아니면 4,0까지의 길이가 더 길까? 2,4까지 길이가 더 길겠죠? 이게 반지름일 때겠지? 그럼 0,0에서 2,4까지의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루트 20이지? 이거에 뭐하면? 제곱하면 그게 바로 K 값인 거죠? K가 몇이에요? 20. 그래서 최소는 5분의 16, 최대는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나는 지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X, Y 자리에 바로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까먹었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해봤어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응용하시고 자 11번이 바로 선형대 수학에 꽂힌 경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두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A, B가 있어요. 하루 최대 공급량을 나타낸 거고요. 한 대 팔아서 얻는 이익이 3만원, 2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표에다가 이것도 좀 적어놔. 제품 A를 팔면 그때 이익이 A가 3만원, B는 2만원이래. 됐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표 옆에다 좀 추가해놔. 한 번 해보게. 그 다음 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하루 동안 최대 이익금은 얼마일까? 그럼 문제. 야, A가 비싼 거니까 A만 막 만들어서 팔면 될까? 아닐 거라고. 맞아요? B가 싼데 B를 만드는 원료가 조금 덜 들어가니까 B만 겁나 많이 만들어서 팔까? 박리담회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아닐 거라고. 박리담회. 박리담. 이익을 적게 많은 매출. 이렇게. 어려워. 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봐봐. 이 제품 A를 우리가 만드는 개수, 생산 개수를 왜 이래 글씨? 생산하는 개수를 A는 A개, B는 B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B개는 잘 때 배는 그게 아니고 그냥 B개. 네, 조심하세요. 됐죠? 자, 봐봐. A라는 애를 A개 만든데 잠깐만, A로 하면 안 되는구나. 문자가 겹치는구나. X개, Y개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문자가 겹치는데. X개, Y개라고 해볼게요. 자, A라는 원료를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3X개. B라는 원료를 Y개씩 쓸 겁니다. 됐어요? 제품 A를 X개 만들면 B, 잠깐만 타임. 자, 그래서 A라는 제품을 하나 팔 때마다 이익이 3만원이고요. B는 2만원씩 번다고 합니다. 이때
A라는 제품을 우리가 편의상 X개 생산을 할 거고 B를 Y개 생산을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볼게요. A라는 원료를 3kg씩 쓰고 B라는 원료를 1kg씩 쓰지. 그럼 A 제품 몇 개 만들었어? X개 만들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여기까지? 그럼 A라는 원료를 얼마큼 썼을까? 3X개 썼겠죠. A가 2배도 맞아요? B라는 원료를 얼마큼 썼을까? X개만큼 썼겠지. 마찬가지 B라는 제품을 Y개 만들었어. A 원료 얼마큼 썼어? Y개 썼지. Y 썼겠죠. Y. B는 2Y 썼겠지. 됐어요? 그럼 다시 원료 A는 전체 얼마큼 준대? 150씩 준대. 그럼 A 원료를 몇 개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3X 플러스 Y개 썼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얘가 150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원료 A를 중심으로 본 겁니다. 그럼 원료 B를 중심으로 보면 X 플러스 2Y가 되겠죠. 얘는 100개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어요? 둘 다 뭐야? 직선이네요. 그럼 얘를 부등식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자, 여기서 X와 Y는 개수잖아. 만들어내는 개수니까 당연히 음수는 올 수가 없겠지. 0은 올 수 있어요? 안 만들면 되니까. 그치? 그럼 우리 어디만 보면 돼? 1사분면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0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150, 15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50, 이렇게 될 거라고. 150, 여기는 50. 요렇게 A 원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 기울기 몇이에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위에 쭉. 안 되죠. 왜냐하면 X하고 Y는 생산해내는 개수잖아. 아, 마이너스 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사분면만 딱 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눕혀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0, 여기는 몇이야? 100인가요? 쪼기가 100 아니야? 저희가 왜? 아, 이거 나는 거. 근데 못 믿니? 너무하네. 네. 자, 네, 그래요. 되게 쿨해. 자, 결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겠지. 자, 넘어가면 Y가 다 작죠. 그럼 직선의 어느 부분이야? 밑에 부분이지. 맞아? 그럼 어디 말하는 거니? 여기 말하는 거지. 기다려. 인정?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걸 볼 겁니다. 이 금은 3x 플러스 2y야. 맞아? 왜? 제품 A는 3만원씩이고 B는 2만원씩인데 A를 X개 만들었으니까 3X고 B는 Y개 만들었으니까 2Y가 되겠지. 네. 얘를 뭐라고 놓자? K라고 놓자 이거야. 그럼 넘어가면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지. 결론. 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3. Y좌편 누구니? 2분의 1.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야? Y좌편을 보면 되는 거죠. 뭐야 저거? 얘는 또 왜 이래? 구멍 뚫려 있어. 아이씨, 무섭게. 예쁘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1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지. 더 작은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이렇게 되면 Y좌편각 보세요. 더 늘어날 수 있을까? Y좌편 더 커질 수 있어요?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됐어? 그죠? 이렇게 될 때까지. 결론은 둘의 뭘 찾자? 교점을 찾자. 교점을 찾아서 이 교점에서의 x, y 값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됐니? 그럼 둘의 교점. 3x 플러스 y가 150, x 플러스 2y가 100. 둘이 연립할게요. 위에다가 2를 곱합니다. 6x 플러스 2y가 300. 빼면 5x가 200. x는 40. x가 40이면 y는 30. 이 점의 좌표는 40,30이었구나. 그러면 a를 몇 개? 40개. b를 몇 개? 30개 만들면 내 이익의 최대값이 되겠구나. 됐어요? 대입하시면 답이 되겠죠. 해서 결론 3만원씩 40개니까 120.
2만원씩 30개니까 60 해서 180이 최대 이익금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닮은 꼴 문제들 풀어오시고 내가 지금 드린 프린트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의 숙제. 근데 이거 다 이 책 끝나면 진짜 놀아요.